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개혁의 첫 단추를 꼈지만 후폭풍도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민주당은 비례성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 수를 조금 늘리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자, 23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전원이 구성 안건 의결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었습니까? 방송 네. 주말에도 방송 많이 하시죠? 주말에는 방송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는 용산에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만은 주로 강연 하셨군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금 선거제부터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제도 세 가지 안을 압축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세 가지는 이제 나중에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제 논의를 해나갈 세 가지 하나의 어떤 재료를 이제 올린 의결한 상태인데 두 가지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담고 있고 세 번째 안은 기존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을 좀 줄이고 비례를 좀 늘리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의원 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우리 인구나 예. 경제 규모 또 국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의원 정수를 조금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그런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실패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좀 오늘도 상당히 그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또 정당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찬성을 하시고 그 논거를 보면 처음 그 재원 국회 때 국회의원 수가 200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도 한 2.5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9명, 300명 이거 가지고선 좀 적지 않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헌법에 200명 이상 돼 있으니까 앞에 지금 300명 된 것 자체도 어떤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이나 특히 학자들도 증언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공감대를 이루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국회 정개특위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원수 증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결국은 그 물론 세 가지 안 외에도 이제 다른 안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안이 상황이겠습니다. 3안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는 이제 권역별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를 이제 제한이 돼 있는 세 번째 안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같은 것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예. 정개특위에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의원들의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 대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도 안 된다. 그러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어렵고 우리가 개헌을 역대 대통령의 후보 때는 주장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개헌하지 않고 임기 말에 가서 하려고 하면 동력이 떨어지고 개헌하고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선거구제 개편이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 이제 이런 그렇죠.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어렵죠. 예.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요. 네. 도농복합선거구에서도 또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선호하고 네. 또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 의원들과 그래도 함께 네. 접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원장님께서 3번 중대선거구제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또 그 선거구제 자체는 또 국민들이 소선거구제를 조금 더 선호하니까 아예 뭐 쉽지 않군요. 예. 대도시건 전체를 중대선거구로 중대선거구하고. 바꾼다 하면은 공감대 형성이 더 쉽겠죠. 예.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만 중대선거구로 한다 하면 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예. 농어촌은 이제 소선거구로 하고 그렇죠. 도시는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그게 이제 지금 제안된 세 번째 안. 농어촌이 중대선거구 아니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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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이 소선거구제고 예. 예. 도시는 도시가 이제 중대선거구제죠. 예. 예. 어떻게 됐든 예.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시간도 좀 많이 이제 걸릴. 그러나 것 같군요. 계속 예. 설득해서 예. 또 토론을 해서 예.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이지 지금 나쁘다고 계속 이 상태로 지속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진표 의장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 예. 그럼 4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4월입니다. 예.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됐든 또 그것도 내년 선거 전에 되면 되는 거예요. 내년 최소한 2월까지만 돼도 네. 가능한데 모르죠. 네.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하고 의장께서 만나서 네. 전원위원회 소집건부터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예. 예.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상회담은 지난주에 끝났는데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흔히 51대 49의 협상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51을 가져가고 누가 49를 가져갔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앞으로 후폭풍은 절대 진정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1대 49 우리가 49라도 가져왔으면 다행인데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몽땅 일본 총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죠. 결국 남는 것은 오므라이스, 폭탄주 정상회담이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나 개인으로서도 그러한 역사관에 대해서 너무 의심스러워요. 김태효 NSC 차장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예.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니까 일본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깜짝 놀랐지만 우리 국민은 까무라쳐졌어요. 그리고 더 큰 불씨는 일본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위안부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이게 해결될까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못하고 왔다가 일본 언론 보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 언론 보도를 믿어야 되고 예. 또 우리 정부를 믿어야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불씨가 될 겁니다. 예. 또 셔틀 외교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4월 달이 일본의 지방선거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시다 총리의 지방선거 선거 대책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고 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35에서 지지도가 좀 40% 로. 떨어지고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은 쾌재를 부르죠. 일본 언론은 모두 환영하고 예. 우리는 비판적이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셔틀 외교도 절대 5월 G7 회의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거기다 핑계도 되지만은 그때 무슨 소리가 나올까?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예.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지소미아, 예. 뭐 불화수소 등 이런 것 했다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화이트 리스트는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얻어왔냐 이거죠. 몽땅 갖다 주고 그래서 남은 것은 예. 우리가 이제 폭탄주 마신 것밖에 없지. 현금을 주고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 이제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음도 받아온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호응 조치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당장 뭐 얻은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채워주면은 좋죠. 네. 그런데 일본이 과거에 보더라도 그러한 것을 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발전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부치 총리의 따님 오부치 중의원 의원 저도 잘 알거든요. 예. 그분을 만나서 부친에 승계한다라고 했지만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에 대한 정책을 승계 발전시킨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베 총리의 대한 정책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는, 내각의 예, 모든 역사인식. 내각이라고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49라도 가져왔으면은 아니 30이라도 가져왔으면은 네. 성공이라고 보는데 불가피한 점이 있어요. 네. 한일 관계 개선해야죠. 그렇지만 이번은 결국 몽땅 퍼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결국 폭탄주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예. 끝났다. 불씨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독도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불씨가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 그렇죠. 것이고죠. 예. 일본이 언젠가는 그게 꺼낼 거예요. 예. 일단 뭐 독도는 우리 예. 땅인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 예. 그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일본 언론에 이제 보도인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뭐 조금 더 좀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언론 보도를 믿자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죠. 그렇지만 그 불씨가 항상 한일 간에는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예. 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어제 오후에 그 첫 고위 당정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 논의, 화이트리스트 이제 뭐 관련된 논의를 이제 뭐 시작하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이제 논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한다. 이제 이런 그 의견을 좀 조율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69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재발 방지 대책 같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고위 당정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고요. 예. 주 69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120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1년여 만에 69시간을 얘기하다 이제 죽는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부의 대통령의 말씀이 언어가 그렇게 경솔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예. 모든 정책은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해서 발표가 돼야지 대통령 후보 때는 120시간 얘기했다 하더라도 후보니까 그렇다. 예. 선거를 의식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 돼서 69시간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정부에서 뭐 뒤로 빻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예. 지금 한일회담만 하더라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는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의힘 전신 뭐 공화당인지 한국당인지 아무튼
양정규, 유흥수 예. 이런 일본통 야당 의원들을 함께 모시고 가서 일본에서 간담회도 하고 역할을 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한일회담 가지고 민주당과 한마디 말씀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가 뭡니까? 예. 국회 방송은 소통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정책을 하면서도 120시간, 69시간 이제 마치 하나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뭐 던져버리면은 이게 아니죠. 대통령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경솔해서는 안 돼요. 예. 심각하게 잘 검토해서 해야지. 앞으로는 뭐 좀 더 당정 간에 좀 소통을 더 원활히 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 이제 이런 그 대안도 나왔던데. 당정간은 자기 식구끼리 하면은 그건 짬짬입니다. 예. 국회가 뭡니까? 여야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지. 예. 자, 이재명 대표 야당의 얘기까지 포함시켜서 당연히 논의를 그렇죠. 사전에 해야 된다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한 소통이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는 뭐 범죄자니까 못 만나겠다. 이것도 나쁜 얘기지만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예. 서로 그런 소통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는 실패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좀 여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지난주에 원장님께서 양산 다녀오셔갖고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언급을 이제 방송에서 하신 부분이 이제 친명 비명계의 어떤 논란이 좀 상당히 그런 부분들 갖고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또 박용진 의원이 다녀와서는 뭐 민주당이 좀 더 좀 잘 단결하고 화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결단하고 그래서 결단이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으면 이게 또 좀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논란이 상당히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말씀한 됩니까? 거나 박용진 의원이 말씀한 것은 똑같아요. 제가 밖에서 한 20-30분 얘기를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15분을 정확하게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은 박용진 의원이 말씀한 대로 단합하고 지금 대안도 없는데 왜 싸우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잘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이상민 의원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번졌는데 예.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저런 실정을 계속하고 이렇게 민생 경제를 엉망으로 국방을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실패를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잘해야죠. 그래서 단합해서 잘해라. 그런 결단을 내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다는 민주당이 좀 더 달라지고 결단해서 좀 더 화합한다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단에는 어떤 퇴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저는 말씀. 그런 건 아니고. 것은 아니라고 아니고 받아들였어요. 어느 당직 단합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대안도 없으면서 왜 그러느냐. 지금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결단을 내려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대안도 없으면서라고는 구체적으로 워딩으로 표현하신 부분입니까? 그렇죠. 안 한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예. 저 더 구체적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 대통령님과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금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지난 주말에 제가 뭐 24일부터 재판 받는다, 원운석 바꿨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예. 원운석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니 제가 뭐 거기서 돈을 받아 먹었습니까? 원운석 그 큰 돌덩이를 저희 안방으로 옮겨놨습니까? 뭐 좀 요즘 좀 이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